안녕하세요, 여러분. 언제나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라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과 한국 최대 아트페어 키아프 서울이 개최되었었죠. 전반적으로 위축된 그런 우려와는 달리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사실 한간의 우려와는 달리 우리 미술계는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금전적인 부분에서 갤러리의 어떤 폐업이나 또는 미술 경매가의 하락 현상들은 보이지만 그건 단기적인 돈 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술은 돈만이 아니라 그 생태계가 건강해야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는 우려했던 그런 만큼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미술이 주는 새로운 기회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예술계에서 원천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 연주회를 또다시 볼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그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여러분의 집에 소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미술은 어떤가요? 미술은 다양한 목적으로 구매하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미술품은 단순히 좋아서 살 수도 있고요. 집의 아름다움을 위해 인테리어 목적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투자를 통해 재테크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것은 집안이나 기업에서 이미지 제고용으로 아주 적합하며 그것을 투자의 어떤 가치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미술계의 최대 행사를 집권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미술이 갖는 파란불이 켜질 수 있는 그런 징조를 목격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간접적으로 연계가 되는데요. 일단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라면 적어도 미술에 종사하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미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과거 우리가 미술을 문화적 향유로서 그런 도구로서 바라보았다면 이제 미술과 디자인은 우리에게 새로운 역할로 다가오며 우리가 그 방향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대표적인 두 행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키아프 서울 2025와 프리즈 서울 2025는 한국 미술계를 글로벌 아트 시장의 어떤 중심으로 이끄는 취지의 행사로서 한국 현대 미술의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했고 미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기회로 작용하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평소 이 취지에는 동의를 하지만 과거의 경험을 보면 이제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우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년에 다녀온 제 느낌은 그 우려가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선 한국 미술계의 어떤 미술적인 현황과 변화를 보면요. 작년까지만 해도 참여 갤러리나 작품 수는 무척 많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중복되는 현상이 심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죠. 작품들의 어떤 다양성이 아니라 단색화, 그다음에 팝아트, 비싼 유명 작품들만이 일색이었고요. 그런 창고 세일 같은 모습에서 저는 많이 좀 불편했었습니다. 너무나 알려져 있는 그림, 너무나 돈만 많이 되는 그런 그림, 너무나 유행만 따르는 그런 그림들만 아주 일색이었어요. 그런데 많았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4회째를 맞이하면서 키아프와 프리즈의 동시 개최는 한국 미술만이 아니라 아시아 미술을 세계의 어떤 강한 인지도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 듯 되게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에 있는 많은 국가에서 좋은 작품들이 갤러리를 통해 소개가 되었는데요. 그런 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남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오는 컬렉터들도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화가들의 작품들도 많이 구매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씩 한국이 아시아의 미술계의 허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술 생태계에 대한 어떤 발전인데요. 키아프와 프리즈의 어떤 공동개체는 작가와 갤러리, 컬렉터, 그리고 미술을 좋아하는 일반 대중들에게는 강력한 관계를 맺어줍니다. 미술 발전의 활성화를 맺게 해주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즉, 키아프면 키아프, 프리즘은 프리즘만 개최가 됐다면 그 활동에서는 굉장히 국한되어 있을 것이고 제한이 많았을 거예요. 키아프가 한국 작가들을 많이 소개하려고 해도 그들이 보는 고객들은 한국인에서 그냥 제한된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프리즈와 키아프가 동시에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확장성이 확실히 더 늘었다. 다양성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상류사회, 그들만의 세계 같다라는 어떤 그런 저만의 컴플렉스가 있을 수는 있지만요. 미술의 발전을 활성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만 지나친 고액의 작품가 책정이라든지 묻지마식의 거래는 아직도 좀 불편하고요. 앞으로도 좀 개선되길 바라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술 작품이 대중에게 어필을 받는 것만으로도 미술계의 활성화에 첫 발을 내디뎠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이제 이번 키아프를 통해 가지고 본 것은 다양한 재료와 장르, 그리고 이제 융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고요. 만약에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미술에 종사를 하시거나 미술계 쪽으로 진출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아트페어에서는 예년에 비해서 다양한 재료를 실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주로 회화에서는 아크릴을 메인으로 혼합 재료와 유화, 그리고 수채화까지 재료의 어떤 그런 다양성을 볼 수 있었고요. 조소는 마치 굿즈 피겨이죠. 우리가 굿즈라고 하는 그 피겨들, 그런 어떤 조소 작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레진이라든지 실리콘 등을 기본으로 해서 세라믹, 나무, 철, 종이와 청동, 심지어는 박제 독수리까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웠고 여러분들에게도 시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 외에도 이제 특이한 게 한국화의 어떤 전통 재료를 서양화에 접목을 시켜서 다양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재료를 활용을 한다는 것은 또 새로운 실험이고요. 굉장히 잘 먹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선별된 갤러리 및 전시 구성인데요. 주최 측에 의하면 이제 이번 아트페어는 엄선된 갤러리와 수준 높은 작품들을 선보인다고 홍보를 하긴 했는데요. 일부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엄선되었다기보다는 경기가 좋지 않아서 영세한 갤러리들은 도저히 참가하기 어려워진 그런 이유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 개인적인 취향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대형 갤러리들의 부스는 무미건조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잘 팔리는 그런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새롭고 신선한 그런 작품들은 전혀 보지 못해서 매우 지루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전통과 현대의 공진. 이번 아트페어의 그 주제가 공진이었습니다. Resonance라는 건데 이번 전시에서 한국 미술이 지닌 고유한 가치 그리고 현대적인 요소를 융합을 해서 미술 생태계에 지속 가능한 그런 미술의 미래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지, 먹, 자개 이런 한국적인 재료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무척이나 놀랐고요.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볼 것이 많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가격도 대체적으로 비싸다라는 느낌이었지만 작년에 비해서 작품 퀄리티에 비해 적당하거나 심지어 저렴한 그런 가격의 갤러리도 여러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한 가지 이번 페어에서 모두 성황이었냐라는 그런 의문에는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다라는 평가를 내리는데요. 정말 인파가 몰리는 부스와 파리를 날리는 부스들이 극과 극을 이뤄서 못내 아쉽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가급적 모든 갤러리들이 평균적으로 다 성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듯 작품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좋아졌는데요.
단 한 가지 좀 찜찜한 게 있었는데요. 행사 기간 동안 운영 문화가 다소 이질적이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벌어놨지만 행사 기간 동안 VIP를 위한 서비스나 행사가 많았고 일반 관람객과 VIP의 고객을 분리시키는 그런 운영에 좀 실망감을 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미술의 대중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미술이 살고 많은 사람들이 미술을 향유할 수 있고 거기에 종사할 수 있으려면 미술의 생태계가 좀 더 폭넓어져야 되고요.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그런 미술이라는 모토에 잘 부합되지 않았고 무언가 사람들을 미술과 돈에 따라 분리시키는 그런 것을 좀 느껴서 불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미술은 우리 사회에서 대중에게 사랑받는 어떤 큰 분야가 되었습니다. 한간에 언론에서는 이런 기사까지 나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 가장 인기 있었던 음악회 또는 발레, 뮤지컬 같은 그런 예술 행사의 티켓 값은 수십만 원대인데 비해 미술은 더 저렴하고 그리고 인간의 독창성을 발견하게 되고 심지어 자신이 행복하고 마음에 드는 예술을 직접 구매하고 소장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일련의 성장 과정에서 우리의 그러면 역할은 무엇이고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먼저 아트페어를 포함한 미술의 다양성에 대한 실험과 발전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요? 그림을 창작하는 화가에게는 AI를 포함해서 다양한 기술이 발전하고 그 기술들을 창작 활동에 접목시키는 그런 실험이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실험적인 현상들을 대중들은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작품이나 새로운 미디엄의 새로운 기법의 작품들이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SNS와 다양한 소통 기술이 작가의 어떤 작품에 대해 더 넓고 더 빠르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가난했던 외로운 화가들의 경제적인 안정의 기회를 주고요. 미술을 사랑하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관람객들에게는 좀 더 다양한 선택을 고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과거에 유화 위주의 어떤 작품 구매가 대세였다면 이번 키아프하고 프리즈에서는 혼합 재료나 디지털 미술, 심지어 설치 미술까지 활발하게 구매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미술계는 날개를 달았다라는 확신이 들면서 빈익빈 부익부의 어떤 어려웠던 생태계가 좀 더 건강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런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아트페어를 중심으로 아트페어 후기와 주목할 만한 작품들의 소개, 그리고 페어를 통해서 발견한 어떤 특징, 향후 방향에 대한 진단,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집 시리즈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